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먼저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생각하지 말기 정말 잠이 올 때면 그 자리에 기대어 너무 지친 네 몸을 잠시라도 쉬게 해줘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햇살이 참 좋은 날에 그런 날에 하루라도 또 다른 우리가 되어 볼까 오늘과 다른 내일은 기대하며 멈춰설 수는 없어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나의 지지 않는 꿈을 줄 거야 우리라는 건 네가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하는 것 여러분은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친구가 나라면 또 내가 친구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범죄자를 잡는 걸로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범인을 검거하는 일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을 포함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저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2012년도에 도입돼서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담 경찰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예방 교육도 하고 또 가해자, 피해자 학생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 117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도 하고 위원회 참석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여러분들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러분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이 나였다면 나는 학교에 가고 싶을까요? 나는 얼마나 학교에 가기 싫을까?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만나서 물었어요. 이 친구들에게 친구야, 너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니?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잖아요. 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 할까봐 많은 피해 학생들은 혼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은 학교폭력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현관 비밀번호 꼭 바꾸세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한 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들은 매일매일의 눈물바다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한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도 무너뜨리는 학교폭력. 그렇다면 그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앞에 있는 선생님처럼 경찰관이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축구 선수, 유튜버, 연예인, 의사, 선생님 등등 다양한 직업 중 무언가가 되려고 또 꿈을 이루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니며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가족의 인생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절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오늘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오늘은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동네 자퇴한 18살, 19살 정도로 보이는 언니 오빠들이 무리지어 몰려와서 여러분을 향해 눈을 치켜 올리면서 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눈 깔으라. 돈 있나?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상황은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바로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학교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당한 일은 학교폭력이 되는 겁니다.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바로 학교폭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동하기 전 여러분들의 행동이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말이 어렵죠? 학교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학교로 가서 알아볼게요. 신체 폭력입니다.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친구의 몸에 상처를 낸다면 폭행 상해가 됩니다.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모 중학교 중학생 홍길동이 친구를 왕따시키는 선배 이름을 SNS에 올리고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홍길동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8명에게 노래방, 학교, 공터 등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4일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피해 학생은 통증을 참다 못해 학교 보건실을 찾았고 보건교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서 폭행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렇게 2명 이상에서 폭행하면 집단 폭행입니다. 1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감금, 친구를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예를 들어 화장실에 친구가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근데 문 밖에서 몸을 지탱해서 못 나오게 하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약취유인, 폭행이나 협박, 유혹을 해서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줄게 어디로 와 하고 이렇게 해서 합숙을 시키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요. 이렇게 보통 약취유인은 다른 범죄랑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컴퓨터실로 왔어요.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언어폭력을 수반한 사이버 폭력도 많은데요. SNS에 저격글을 올리는 등 친구를 욕하는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교실에서 돈이 없어졌나 봐요. 단톡방에 글이 올라옵니다. 야, 우리 반 돈 없어진 거 누구누구 때문이래. 도둑. 어쩐지 재수없어. 이렇게 단톡방에서 친구를 모욕하고 또 거짓이든 사실이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친구를 초대하고 그 친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 친구가 나가면 다시 초대해서 욕하고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감옥이나 다름이 없죠. 언어폭력, 이것도 학교폭력이 분명합니다. 인천의 중학생 A군은 동급생 B로부터 엄마 없는 놈이 까불어 땡땡아 이렇게 욕설과 심한 모욕에 시달렸어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패드립이라고 하죠. 부모님의 직업을 비하하며 별명으로 만들어 부르는 행동, 이것도 언어폭력입니다. 또 어느 중학교에서는 A양이 B양의 시험 성적을 봤다는 이유로 친구 B양을 따돌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찐따 등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건, 이것도 언어폭력, 즉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진짜 엄청난 범죄가 화장실에서 발생했네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폭행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또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바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화면에서처럼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친구의 몸을 만지고 친구의 신체를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유포한다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찍어보낸 후 나도 보냈으니 너도 보내봐 하고 요구하면서 채팅 중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이런 사례 다 사이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발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해요. 목욕탕도 마음대로 못 가고 반바지도 못 입겠죠. 그런데 이건 뭘까요? 성범죄자 이 알림이 어플인데요. 이렇게 이름, 얼굴, 사진, 키, 몸무게, 집 주소가 이 어플상에 공개되는 겁니다. 성범죄란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장난으로 친구 몸 좀 만지고 장난으로 친구 몸 좀 찍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올리고 장난으로 친구한테 야동 보내고 야한 말하고 그렇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된답니다.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라고 해서 성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 아시죠? 다음으로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도 이렇게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데요. 금품갈취,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좀 빌려줘, 체육복 좀 빌려줘, 문제집 좀 빌려줄래? 해놓고 안 주는 친구들, 일부러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친구들, 이런 모든 행위들은 금품갈취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충북 제천 지역에 중학생 10명이 집단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SNS 등을 통해서 후배 24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갈취했습니다.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하며 1, 2학년 학생 20여 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뜯어낸 것인데요. 가해 학생들은 후배들로부터 주로 한 번에 몇천 원씩 소액을 받아냈으며 이렇게 마련한 돈은 PC방이나 노래방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돈을 받은 것 외에도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 돈을 가져다 놓으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사례를 들어볼게요. 일명 양언니가 되어주기로 하고 후배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전모양 등 중학생 6명이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후배 B양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현금 16만 원을 뜯어내고 18만 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점퍼를 3만 원에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후배 C양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2개월 동안 사용하고 114만 원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B C양에게 우리가 양언니가 돼서 일진들로부터 맞지 않도록 보호해주겠어 라며 지속적으로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 금품갈취,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서울 노원경찰서에서는 동네 후배들의 오토바이를 빼앗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로 17살 등 김모 군과 또 최모 군이 입건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둘은 2달 사이에 노원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서 동네 후배들의 오토바이 2대와 스마트폰 1개를 뺏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하고 이랬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돌림, 2명 이상이 특정인을 소외시키며 반복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 행위를 모두 말하는데요. 이것도 학교폭력입니다. 중학생인 A양은 학기 초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여학생들로부터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물건을 몰래 숨겼다가 며칠 뒤에 돌려주는 등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이로 인해 괴로워하던 A양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요, 겁을 줘서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대전의 어느 중학교 운동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선배들이 후배한테 바닥에 병뚜껑 놓고 머리 박기, 부모님 이름 대고 욕하기, 선배 생일에 강제로 10,000원씩 뺏기, 이런 게 다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이런 것도 강요에 해당하겠죠. 최근 중학교에서는 대신맨 게임이 유행한다고 들었어요. 나 대신 쟤 좀 때려줘. 나 대신 숙제 좀 해. 이런 행위들은 모두 친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강요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입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거친 후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부모님, 학생 다 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출석 정지, 심리치료 등등 이렇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조치는 4호부터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또는 2년 후에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 학교에 진급을 하거나 또 공무원 시험, 취업을 준비할 때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학교에서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별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선고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처벌 대상의 경우 나이에 따라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소년법원으로 송치가 되고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며 검찰로 송치됩니다. 선도 대상, 이 아이는 경미하다, 용서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걸쳐 한 번 더 선도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 경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다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이처럼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가기도 하고 24시간 보호관찰관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보호관찰 처분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년원으로의 보호처분 등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왜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되는지 친구들이 많은 걸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절대 먼저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나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계속될 것 같다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하세요.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명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에도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이면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방관자일까요? 방어자일까요? 친구의 입장에서 서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절대 방관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모르는 척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준다면 슬픔에 빠져있던 한 친구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먹을 이기는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이기는 손가락, 바로 117을 누르는 여러분들의 손입니다.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하지 말고 친구를 위해 117 챗 앱을 설치하고 신고해주세요. 국번 없이 117에 전화하거나 샵 0117로 문자를 보내 신고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 친구를 위해 신고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신고를 해봤을까요? 친구에 의한 신고는 전국에 단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 피해 학생이 된다면, 내가 그 학생의 마음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구도 아프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게 될 겁니다. 막상 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용기 있게 신고했을 거라고 믿어요.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 어땠나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나까지 망가뜨린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꿈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꼭 지키세요. 여러분은 모두 다 소중합니다.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니까요. 내가 너라면 또 네가 나라면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